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뒤에 불거진 이른바 라인 사태가 지금 정치권 이슈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다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 정치 멈춰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국익이 달린 사안마저 좀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신인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직격했고요. 조승래 이용선 간사는 외통위, 과방위 소집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대사 초치도 촉구를 했고요. 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늘 항의 차원에서 이제 독도 방문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 건 때문에 독도 방문을 예정했던 건 아니고 다른 건으로 아마 방문하기로 돼 있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조국 대표가 직접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당정이 사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거다. 선동 정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부는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네이버 측의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모든 조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는데 자, 현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장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본질이 네. 결국에는 일본에서 그 라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똑같은 잣대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뭐 구글이 들어와 있는데 구글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어요. 그 우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구글한테 지분을 매각하라라고 압박할 수 있나요? 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뭐 라인이 개인정보 유출된 거 당연히 시정해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더 나아가서 일본 총무성이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유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일본 정부에서는 뭐 재발 방지 방지책 이런 정도만 요구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왜 네이버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지분 압박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관점이고요. 정부가 제대로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우리 장현주 변호사 말씀은 그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좀 안 맞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일본만 나오면은 유독 심하게 하신다. 그동안에 북한엔 뭘 하셨냐? 전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을 때 민주당은 어떠한 입장을 내놨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놨습니까? 아무것도 못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종전협정을 제안하면서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대북 친화적인 그 치적을 위해서 그것마저도 외면했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 와서는 이 문제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인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의 기본은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그러니까 각 개별 기업이 외국에서 행동하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개입해서 되느냐. 물론 일본이 이렇게 그 라인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뺏어가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대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도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경제 문제가 지금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슬기롭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토록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정부 욕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책임 있는 국회 내 거야가 어떠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예요.
딱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번을 틈타서 또 반일 감정을 선동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더 돌려놓겠다라고 지금 선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의 그러한 정치적인 정략적 행보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도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별 기업의 경제 활동에 침해 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밝혔고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저희는 대응할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일본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고 그러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공들여왔었던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내팽개치고 이런 식으로 이른바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할 것이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민주당도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 저는 그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반일 프레임은 안 된다, 경계하자 이런 말씀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 네이버가 먼저 입장을 정해야 된다. 네이버의 입장을 보고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뭐 네이버 뒤에 숨을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자본관계의 변화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투자협정에도 맞지 않는 반시장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이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정부가 보호하는 이 정부 차원의 해외 진출 기업 보호의 문제고 시장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죠. 네.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강압으로 네이버의 지분을 강제 매각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 정부로서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한일 투자협정을 지키고 국제적 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식의 대응은 굉장히 미온적이고 그동안에 대일 외교에 있어서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이제 불러올리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낳는데 저는 이제 일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좀 과한 면은 있어요. 이게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메시지를 냈는데 뭐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영토를 침략했고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는 우리의 뭐 사이버 영토를 침략하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본의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 손자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그게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 본질이 아니죠. 이토 히로부미의 그 외고 손자라 그래서 뭐 이 연좌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일본 정부의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해야 될 그 대목은 그 대목이 아닌 거죠. 과거사나 혹은 무슨 뭐 사이버 영토 침략 이런 대목이 아니고 아니 그걸 사이버 영토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라인을 앞세워서 먼저 일본을 침략한 게 돼요. 그걸 사이버 영토라고 주장하면 그럼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구글의 이 사이버 식민지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표현도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감정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굉장히 냉정한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외 투자와 또 시장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항의할 건 엄중히 항의하고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행정지도를 지휘한 이제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 손자인 건 이제 팩트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일 의원 연맹 소속으로 민주당 정권 때 외무 대신으로 한일 도서협정 비준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그 일본이 이제 우리 약탈해간 도서 1205권을 돌려받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적극 협력했던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객관적 팩트라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만 지금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굴복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일본의 호구짓 작작하십시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부가 유감 표명과 엄중 경고로만 끝날 듯한 느낌이다. 우리 기업 지킬 생각 왜 안 하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때다 하고 죽창가 부르는 야당도 꼴사납다 이런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이게 라인 야후 사태가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측면 그거하고 또 이제 정부가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 나서야 되는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그 사태를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조국 대표, 조국은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2009년도 10월 달에 전 대한민국 국민의 100만 명 이상이 광화문에 몰려 나왔었죠. 10월 3일하고 10월 9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흠 많은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해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많이 몰려 나왔지 않습니까? 다. 네. 저도 그때 집사람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태극기 부대가 돼버렸는데요. 이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죽창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상한 책 들고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부 그 대한민국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한일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런 짓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그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본인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라인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한 사람이 조국이었어요. 네. 이때 제가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결국 이 터졌어요. 결국은 네이버가 소프트뱅크가 내 주식을 다 팔으라는 게 일본 정부의 압력인 것 같은데 이 네이버는 쉽게 생각한 거죠. 저는 네이버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가 말이죠. 우리나라 그 포털 검색 엔진의 독과점, 거의 독점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뭐 정치학 사회학 외에도 미디어를 좀 가르치는데 보통 한 80%를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다음이 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뭐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 국민의 기업이죠. 네이버는. 이 네이버가 일본에서 성공한 네이버 이 라인 야후를 전부 넘긴다고 했을 때 온 국민들이 기업의 세세한 경영 방침과는 별개로 정서적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 네이버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정부는 뭐 하지? 근데 정부는 또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가 뒤늦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뒤늦게.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뼈저리게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 네이버가 만일에 넘긴다고 했을 때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정부가 말릴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조국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재명 대표는요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조국한테 묻혀가지고 계속 반일적인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만일에 대통령 된 다음에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장인주 그 대변인이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네. 자꾸 그렇게 저 반일적인 메시지만 내길 게 아니라만 그런 얘기를. 네, 근데 이제 네. 댓글 중에 네. 정부가 이제 말로만 강력 대응을 외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외통위 과방위 수집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신조부 대변인. 네. 이거 국민의힘이 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정이 됐나요? 아직 결정된 것 같진 않고 저는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국민들 생각이 우리의 기업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 100번 공의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장애 요소가 생긴다면 정부로서도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반일 선동으로 가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이냐. 네.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현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년에 그러니까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잖아요. 네. 그게 유출이 되면서 일본 내에서 반 라인, 그러니까 반한 감정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총무상이 행정 지도를 결정을 한 것인데 그 행정 지도는 일본 내 행정 지도지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총무상도 그러한 그 일본 내 여론이 조금 비판적으로 가니까 경영권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미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이미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외교 그리고 우리나라 내의 그런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죽창가를 들고 반일 선동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일본 내 여론, 일본 내 반한 여론을 더욱더 폭정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의 반한 세력에 저희가 부안해동을 하고 그들의 전략이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다. 네. 그리고 그 이성적인 대응 결과 지금 일본 내에서도 충분히 물러서고 있고 이것은 협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조부 대변인 말씀대로 네. 댓글 중에 독도까지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건가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우려에서 쓰신 것 같고요. 자, 정치권은 싸움에 불 붙일 생각만 말고 제발 좀 해법 좀 구해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네이버 로조가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네. 이러다 2019년 경제 보복처럼 한일 갈등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일단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뭐 선동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께서 특히 일본의 이런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그 지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하고 나서 외교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죠. 근데 그 전 정부와 이제 확연하게 차별화가 됐던 거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강화하는 거였고 네. 뭐 이른바 가치 외교라는 거였잖아요. 일본과도 가치 외교,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도대체 일본과 어떤 가치를 공유해 왔던 것인지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물을 먼저 반컵을 따라 놓으면 일본이 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채우기는커녕 금을 마셔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게 국민들의 우려인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바뀌었던 어떤 외교적인 그런 방향과 그리고 그동안 좀 실리적인 외교, 뭐 전략상 모호성을 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가치 외교를 해야 되고 한미일 간에 공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본의 지금 어쨌든 행정지도의 결과는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 압박이 없었지만 네이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사실 그 차이를 국민들이 그대로 목도하고 계시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뭐 민주당이 선동한다? 이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미 분노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대책이 나와야 될 때이다. 야당 탓하지 말아라 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장현주 변호사가 진짜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일 정상회담 하려고 할 때 반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 외교를 하고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굳어졌으면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더 강하게 그립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장현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자꾸 페이스북 사례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안 되는 게 일본 내에서 라인은 지배적인 그 SNS입니다. 근데 네. 페이스북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SNS예요. 네네. 일단 거기서 일본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뭐 장현주 위원장님 같이 합리적인 분들만 민주당에 계시다면 이 문제가 감정적인 대응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중국에는 쉐쉐 하자고 하면서 일본에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까지 비하하는 이런 게 과연 제1야당의 대표, 국회 내 최압도적인 정당의 대표가 할 일인지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